무인 매장에서 절도 사건 벌어지는 거 저희가 뭐 자주 전해드렸는데 역시 또 이번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네요. 네,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까만 헬멧을 쓴 남성하고 후드를 쓴 남성이 저렇게 무인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. 곧바로 돈이 들어있는 결제기를 뜯는데요. 저렇게 보시면 공구도 챙겨왔습니다. 자, 이때 한 남성이 저렇게 문 밖에서 이 상황을 보고서 몸으로 문을 막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어허. 이 두 남성이 가게 안에 닫힌 겁니다. 어. 그래서 저렇게 한동안 대치가 이어지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들을 붙잡았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저런 CCTV 영상을 봤지만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자, 이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너 경찰이야? 나 중3이야 라고 돼 있는데요. 중학생들이었는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양 변호사님. 출동을 했고요. 진짜 남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어린 학생들인데 그 뒤에 행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을까요? 맞습니다. 이게 경찰에 출동하니까 갑자기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막 뿌립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저 손에 소화기. 저걸 저렇게 뿌려야 돼요. 아마 저렇게 뿌린 다음에 다른 출구를 찾아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?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는 건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여기 무인 매장 털기 전에 다른 무인 매장을 이미 세 곳이나 털었던 겁니다. 교수님, 그 양 변호사님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 소화기를 막 뿌려대는 걸 보고 야, 쟤네들이 진짜 영화 많이 봤구나. 저도 딱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. 예? 보통 이제 뭐 전쟁 같은 거 하면은 저걸 연막 차장이라 그럽니다. 그냥 연막을 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숨기는 거죠. 우리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. 그 도관에 던지다. 실제로 저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독이라고 한다면 그 바깥에서 문을 갖다가 차단시켰으니까 본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간이 큰 것 같이 행동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이 아주 작아졌을 거예요. 왜? 본인들은 지금 완전히 도관에 든 지의 상태가 됐으니까요. 그런데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미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3번에 걸쳐서 성공을 했단 말이죠. 예. 이제 4번째 하다가 자기들은 이제 제대로 그 바깥에서 그 문을 차단한 그분에 의해서 저런 상황이 된 것이죠. 자, 임자를 만난 겁니다. 자, 갑자기 등장해서 그 문을 딱 걸어 잠궜던 그 남성. 자, 당시 상황, 이 피해 점주분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사장님께서 오세요. 그래서 문을 잡고 계시거든요.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끌었다고 해요.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일 크게 만들지 마라. 얼굴을 보여달라. 그러면은 풀어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친구들이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헬멧도 벗고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 상황에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거기다가 또 경찰분도 출동을 하셨고 캡스도 출동을 한 상태였고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 화가 나서 소화기를 쏜 것 같아요. 변호사님, 그러니까 이제 옆집 사장님이 쟤네 뭐 하는 거야? 딱 눈치채고 보였죠. 옆집에 이 사장님이 퇴근하려고 보니까 아이들 행동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 자체가 안에서 밖으로만 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딱 잡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. 딱 그거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좀 왜 열어달라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고 이 옆집의 이 사장님이 얘기를 해요. 얼굴을 너희들이 보여주면 내가 그때 좀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얼굴 보여주니까 찰칵 사진을 찍어버립니다. 그래서 뭐 화를 냈던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이 옆집 가게 이 점주의 어떤 기지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절도범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. 교수님이 진짜 뭐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. 이 중학교 지금 3학년이죠. 중3짜리들이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예? 실제로 중3 같으면 보통 일반 성인들 그 덩치보다 더 큰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 그 간에는 우리 저렇게 해도 별로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.
아니면 보호 처분만 받고 나올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게 지금 이제 뭐 촉법 소년들에 대한 연령을 갖다가 이제 그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특히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. 자, 이 기자 일단 이 지금 온 가게가 지금 막 소화기 그 분말로 지금 막 난리가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, 지금. 네, 일단 피해 점주는 범인이 이제 중학생이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. 영상 보셨을 때 키도 꽤 크고 범죄에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데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경찰이 이 학생들이 저질러 놓은 다른 범죄들이 더 있어서 수사가 2달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 사장님은 가게도 굉장히 엉망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사과 연락은 받겠지라고 했는데 이런 연락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니까 부모도 같이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. 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 저 정도가 되면 이제 가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부모가 법적으로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. 근데 뭐랄까 이 중학생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. 아까 경찰도 오죽하면 2달이나 수사를 해야 한다. 지금 화면 보시면 헬멧 쓰고 후드로 얼굴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고요. 오토바이 타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였다. 그러니까 정말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저런 걸 보면 제가 제 스스로가 좀 흔들려요.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. 구조를. 범죄의 구조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피하려고 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오토바이에서 현금이 무려 47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 무인 점포 저렇게 다 망가뜨려가면서 그 돈 훔쳤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. 예. 박 변호사님, 제가 이제 양 변호사님의 이 10대 범죄를 바라보는 양 변호사님의 스탠스를 제가 알기 때문에 참 저도 이제 질문 드리기가 그랬는데 네. 박 변호사님은 그래도 조금 엄격하시죠? 엄격하죠. 예. 법대로 가야 되고 많은 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. 2인 이상이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습니다.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고요. 일반 절도죄보다 더 중하게 성립하고 또 하나의 범죄가 더 있어요. 준강도라고 그럽니다. 이게 절도 현장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을 때 소화기 분사하고 저게 준강도가 되거든요. 2개가 심각한 범죄가 돼버렸어요. 아마 중3짜리니까 촉법소년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. 중2 정도니까 촉법소년 지났다 그러면 글쎄도 그 이전에 절도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저도 뭐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형사처벌이 지금 대상이 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